2016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정확히 만 7년 엔비디아 한국 대표로 AI 사실은 엔비디아가 2013년부터 이제 이거 일생 일대의 기회다라고 이제 AI 회사로 선언을 했거든요.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2015년부터 이제 사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2016년 5월 달 저를 뽑았고요. 글로벌리하게도 이제 B2B를 하는 분들을 2015년, 16년 많이 뽑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지금의 컨트리 리더들이 아마 그 시대에 좀 뽑힌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뭐 현재는 이제 저는 은퇴해 갖고 개인 컨설팅, 준 AI 컨설팅 하고 있고 또 뭐 조그만 대학교에서 AI 박사과정 좀 주임 교수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. 뭐 대부분 좀 뭐 외국 회사에 있었습니다. 있었고 우측에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개인 좀 AI 에이전트 또 이 컨설팅에 관련되는 것들 매번 좀 공부하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.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AI 관련된 교육들 좀 하고 있고요. 현재 뭐그 엔비디아하고는 좀 관계가 좋습니다. 저 잘려서 나온 거 아니고 아름답게 은퇴를 해서 이제 현재 한국 그 지사 그다음에 본사 젠슨 뭐 다 연관돼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미력 하나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. 뭐 제가 있던 이제 한 7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고요. 아까 회장님 뭐 매출은 뭐 한 진짜 많이 한 150배 컸고 주가는 뭐 한 30배 좀 넘게 지금은 뭐 200불이 넘었으니까 지금까지 10년 기준으로 하면 200배 넘게 주식은 좀 컸고 이 책도 사실 원래 이제 제가 만들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. 근데 워낙 작년 이제 그 5월부터 강의나 이런 좀 것을 다니다 보니까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좀 많아갖고 작년 겨울에 좀 작업을 해서 올 초에 좀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좀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. 아까 회장님 뭐 필력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한번 편하게 보시면 엔비디아의 사상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는 꽤나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사실은 엔비디아 있을 때보다는 나와서 그 밖에서 좀 엔비디아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못 보던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요 그 자료 자료가 제가 이제 엊그제 어디 이제 그 한의원장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래저래 그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젠다가 6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많은 것보다는 3번에 있는 엔비디아 혁신하고요. 엔비디아 역사, 그다음에 엔비디아 조직. 제가 이제 책을 쓴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젠슨이 요새 하도 다른 얘기들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엔비디아 기준의 그 마켓과 엔비디아 그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고 3장을 좀 길게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여기 뭐 다른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시면은요, 나중에라도 뭐 우리 회장님 통해서는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뭐 여기는 오버롤한 마켓보다는 엔비디아 기준의 그 마켓 기술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다 아시는 대로 뭐 전기 들어온 지 200년 됐는데 실제 인프라 된 지는 한 100년이나 걸렸고 인터넷도 한 17년이나 걸렸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AI는 일상화된 그 좀 툴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모두가 반드시 빨리 움직여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뭐 선택 아니고 그 좀 맨데터리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승자가 난 독식하는 그런 상황 되면 좀 냉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뭐 환경도 바뀌었다라는 거, CPU에서 GPU로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좀 개발하는 환경 자체도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이게 이제 그 이따도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젠슨이 올 초 다보스 포럼에서 그 얘기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 5단 케이크라는 얘기는 아마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분들이 그 자료를 좀 인용을 해갖고 언급하시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에 뭡니까 HBM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냥 천정을 튀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데
실제 이제 그 AI의 성공적인 것은 이 5단의 케이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, 이거를 올 초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이 얘기를 했고, 아마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. 밑단의 에너지, 바로 윗단의 칩. 여기 칩에는 이제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HBM 메모리에 대한 거, 공정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I 팩토리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, 데이터 센터든 쿨링 시스템이든 네트워킹이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뭐 하려는 것들.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요번에 7개월 만에 젠슨이 다시 와서 좀 LG나 좀 두산을 만난 게 아마도 이런 것도 연계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위에 이제 모델, 한국에 지금 소버린 AI 해갖고 한국 특화된 모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영역은 그 윗단에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젠슨도 이 애플리케이션 쪽이 실제적인 수익을 내는 구조다. 그렇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 아래에 있는 4개의 레이어가 좀 충분히 도움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병목이라는 게 이동하고 있는데 2, 3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주가가 하이퍼 컵으로 해갖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지난달에 엔비디아 Q1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았지 않습니까? 오히려 근데 주가는 사실은 좀 플래시거나 떨어진 상황이 되죠. 결국은 병목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2, 3년 전에는 GPU가 가장 결정적인 좀 병목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는 대로 그 HBM이 큰 병목이 돼. 이거는 병목은 아마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부터의 병목은 아마도 에너지가 될 것이다, 파워가 될 것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. 이건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이 좀 또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,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또 데이터에 대한 병목, 또 인재에 대한 병목 이런 것도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이거는 젠슨이 실제 AI의 4단계 퍼셉션이니 생성 AI니 에이전틱 AI니 피지컬 AI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저희가 이제 에이전틱 AI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. 근데 이게 실제 에이전틱 AI가 물리적인 옷을 입은 게 사실은 피지컬 AI라고 좀 말씀드려서 이 시장을 궁극적인 타켓으로 해갖고 엔비디아는 움직이고 있다.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걸 따져보면 실제 AI 뭐 전체 그 연령으로 보면 한 7, 80년 되는 것 같은데 2012년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3, 14년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AI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예, 뭐, 한 달 반 전인가 나온 건데, 조선일보에서, 이전에는 370번의 클릭을 했는데, 이제는 한 번만에 이러한 것들을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.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AI의 똑똑이 정도가 4단계로 이제 스케일리너를 젠슨이 좀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이나 포스트 트레이닝이나 테스트 타임 스케일 이 관계를 거쳐서 지금 이제 에이전틱 레벨의 스케일링 돼서 어마어마하게 컴퓨팅 파워에 대한 니드가 좀 커졌다.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. 이건 넘어가겠습니다. 예, 시장도 넘어가겠고요. 메모리 지속적으로 좋은데, 이건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내년까지는 병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또 한 가지 변수는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중국의 또 HBM 그좀 메이커들이 어떻게 될지, 거기가 어떻게 풀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. 예, 파운드리는 지난 10년 동안 삼성의 파운드리 마켓쉐어가 결국 하여간 뭐 15에서 17, 여기에서 지금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7%로 떨어졌거든요. 다행히도 이제 그 삼성이 작년 말에 그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그록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올 말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마켓쉐어는 한 10%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공급망이죠, 사실은.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여기에 병목이 생기면 그 병목이 생기는 영역이 실제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. 현재는 뭐 하이닉스 쪽, 삼성전자 쪽 이쪽에 메모리 부분의 병목이 제일 심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.
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반도체 설계하는 부분에 리벨리온이나 피디오사나 DBX나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문제는 여기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정말로 많이 커져야 되는데 그건 좀 또 한번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빅테크 뭐 잘 아시는지만 뭐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궁극적으로 어느 빅테크가 위너가 될 것이냐, 그 오픈 AI냐, 아니면 구글이냐, 뭐니 앤스로픽이냐 이거하고 오픈 소스 기준과 클로스드 모델 중에 누가 어떤 대세가 뭐가 될 것이냐.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. 이 세 가지는 한번 또 이 글로벌 툴 시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칩 시장 아주 좋고 지금 엔비디아가 90% 이상인데요. 뭐 아시는 대로 이거 칩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쿠다가 실제적으로 700만 디벨로퍼를 갖고 있거든요. 여기에 이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AMD나 인텔은 실제 가우디의 그다음에 뭐 ROCm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개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천 명? 뭐 그 정도 안팎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당분간은 그 좀 엔비디아의 쿠다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. 단이 이제 시장 자체가 트레이닝에서 인프런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환경은 서로 또 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넘어가겠고요. 예,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. 엔비디아에서는 계속 오픈 모델을 많이들 좀 추천을 좀 하고 있어요. 아마도 그래야 GPU가 더 많이 팔리겠죠.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 자체는 AI 데이터 센터 환경도 바뀌고 있죠. 이전까지는 트레이닝에 사실은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썼는데 방향 자체는 인프런스라는 거. 예, 이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우리 그 뭡니까 리벨리온이나 피디오사나 디벡스나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. 전력 문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한 5년 후에는 그 AI가 차지하는 전력 그 포션 자체가 꽤 커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버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. 예, 일자리도 넘어가겠습니다. 그다음에 AI 활용 자체는 실제 여기 이제 사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. 카이스트의 장den기 교수님이 그 만드신 자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실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문제에 대한 정의나 컨텐츠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나 의사결정이나 책임에 대한 건 분명히 사람이 가져가되 나머지 자동화에 대한 부분, 그다음에 툴을 활용하는 것들은 AI 기반으로 사람과 협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실제 많은 이제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, 아래란이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참조하시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넘어가겠고요. 우리 스타트업들 좀 많이 인큐베이션해서 실제 여기에 있는 이제 AI 서비스 프로바이더 분들이 여기 그래도 좀 커 있는 업스테이지나 코난이나 마음이나 솔트룩셀 이런 회사처럼 좀 더 커서 글로벌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넘어가겠고요. GTC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. 그 한 1000개 세션이 1000개나 돼요. 40분 단위로 하고 된 스피커가 한 2000명 되는데요. 여기에 제가 뭐 2시간 40분짜리를요. 핵심이 이겁니다.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. 첫 번째, 자,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바뀐다. 뭘로 바뀌냐면 레비뉴를 만들어내는 AI 팩토리로 바뀐다는 거. 예, 요거 첫 번째 메시지고요. 두 번째는 이거의 근간이 뭘 통해서 토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. 여기에 영역은 전 영역이 다 포함된다는 거. 이게 이제 전체 이번 올해 GTC 2026의 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서 발표한 5가지 요거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시간 40분이 요 5가지 그 핵심 문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AI는 이제 5단 케이크이다. 5레이어 케이크 산업이라는 거 메시지였고요. 두 번째가 자, 우리 지금 AI 이제는 트레이닝에서 추론으로 바뀌었다.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작년 12월 24일 날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요번에 GTC에서 인수한 지 3개월 만에요. 그록 LPX
그러니까 추론에 특화된, 특별히 이제 여기 디코딩 부분에 특화된 얘를 같이 붙여서 발표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요가 그 성능이 35배가 커졌고, 이거는 왜 그러냐면 컴퓨팅 수요가 지난 2년 동안 생성 AI부터 AI 에이전틱, 리저닝 AI 에이전트 바뀌면서 컴퓨팅 전체적인 수요가 100만 배가 늘어났다, 이런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에서 이제 요새 좀 오픈클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걸 엔비디아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니모클로라는 것을 좀 또 발표를 했고요. 그다음 피지컬 AI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5개 모델을 새로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알파메이어,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루트 N1에 대한 거, 기타 등등 해갖고 모델을 발표했고, 근데 결국 엔비디아는 이 시장을 제일 집중적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할 거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 때문에 젠슨이 7개월 만에 다시 와서 기존에 그 만나지 않았던 이제 LG의 구강모 회장님이나 두산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역입니다. 왜? 우리나라가 이 피지컬 영역에 그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그다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능력이나 세 번째 이제 제조 역량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데는 유일하게 중국을 제외하면 저희가 제일 잘하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더 욕심부린 거는요. AI 팩토리,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레비뉴를 만드는 AI 팩토리라고 선언했는데, 이 팩토리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더 복잡하니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도를 갖고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제 DXX 청사진 블루프린트입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5가지가 올 그 젠슨왕 그 키노트 메시지다.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좀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은요. 제가 여기 이제 뒤에 여기 자료들이 있거든요.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 GTC하고는 바로 연계는 되지 않지만 쿠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쿠다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1999년에 실제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에서 왜 그 뭡니까? 게임용 GPU로만 쓰지 이걸 범용으로 쓰면 안 돼?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PGPU, 제너럴 퍼포스 GPU가 됐거든요.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GPU를 좀 쓰는 게. 그래서 2006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병렬 처리를 연구하고 계시던 빌달리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이연박 등등해서 모셔왔어요. 그래서 개발한 게 이제 쿠다입니다. 얼추 한 20년이 됐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인스톨 베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에 그냥 열을 쓰고 좀 젠슨이 왔거든요. 결국은 만 데벨로퍼들이 만들어져고 결국 이게 오늘날의 브레이크트루 이 딥러닝이 일어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알렉스넷 모델을 통해서 좀 일어난 거거든요.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젠슨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선순환을 시켜갔고요. 지금은 20년 동안 이게 지금 개발자들이 한 700만 명이 늘어났대요, 사실은. 그래서 이거를 젠슨은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Early Indicate of Future Success. 그러니까 젠슨은 단순하게 그 KPI를 그뭐 마진이나 매출이나 이걸 기준으로 보다는 지금은 제로의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베리 타이니한 시장이지만 아마도 이것이 되면은 미래는 큰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거.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평가 잣대, Early Indicator of Future Success라는 그걸로 얘기를 하거든요. 쿠다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. 2006년에는 거의 제로였지 않습니까? 20년을 해봤는데 얼추 지금은 700만 명이 됐어요. 불과 제가 그 엔비디아 리타이어 한 지가 한 3년이 됐거든요. 그때 한 500만 명 좀 넘었어요. 3년 만에 200만 명의 디벨로퍼가 좀 늘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야성을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경쟁사들이 뚫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이렇고요. 이건 넘어가겠습니다. 넘어가겠고요. 넘어가겠습니다. 뭐 지금의 니드는 사실은 이제 컴퓨팅 니드가 이제 한 100만 배가 늘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에이전틱 AI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도 공지하시고 저도 이제 실제 돈을 내면서 지금 AI를 좀 쓰고 있는데 이전에 20불짜리 쓰다가 지금 좀 200불짜리 좀 쓰고 있거든요.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. 그 정도로 뭐 젠슨이 앞서서 벌써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넘어가겠고요. 예, 이게 이번에 이제 GTC에서 7개 새로운 제품 발표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.
예, 이젠틱 AI도 넘어가겠습니다. 그 엔비디아에서 주창하는 이제 피지컬 AI는 좀 다른 데하고는 약간 틀리죠. 사실 이거 다 아시는 대로 사실 이 안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세 개의 그 컴퓨팅 그 영역을 잡습니다. 첫 번째는 대규모 데이터들 갖고 훈련을 시키는 영역이 있고요. 그 엔비디아는 그 피지컬 AI에겐 데이터가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신세식 데이터를 통해서 수백만 배 좀 뭐 증폭을 시키죠.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실제 온 디바이스에 탑재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거. 여기에 관련되는 영역이 이렇게 영역이 있다라는 거. 요거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델 요번에 새로 했고요. 예, 넘어가겠고요. 예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얼추 한 25분 정도 좀 지났는데요. 엔비디아 혁신하고 역사,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엔비디아 자체는요, 이전에는 그냥 엑스레이 그 칩으로 시작해서 시스템, 데이터 센터, 인프라스트럭처로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세 개의 플랫폼을 가진 이제 회사라고 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쿠다 엑스레이팅 플랫폼, 두 번째 시스템, DGX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, 세 번째 올해 발표한 이제 DXX 블루프린트에 대한 AI 팩토리에 대한 거, 이 세 개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플랫폼 컴퍼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그건 올 GTC에서 젠슨이 그 선언한 새로운 좀 그 메시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엔비디아가 지금 33년이 됐습니다. 혹이나도 여러분 이제 산타클라라, 그 실리콘밸리의 산타클라라고 산호세 옆에 있습니다. 거길 좀 가보시면요. 여기에 이제 있는 이제 엔데버라는 요 그 캠퍼스와 그 보이저라는 이제 다 우주선 이름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원래는 이 길 건너편에 여기 한 2,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회사에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 그 뉴 캠퍼스를 좀 짓기 시작했고, 이 캠퍼스가 여기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. 사각형으로 해서 한 망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 삼각형 픽셀로 되어 있고, 다 요거는 AI 기반으로 디자인이 되는데, 채광을 잘 받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멋있습니다. 한번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.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겁니다. 일반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다라는 거. 그래서 직원들 모두는 이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아인슈타인 돼야 돼.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.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좀 젠슨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어질리트가 이렇게 된 거죠. 93년도에 그 3억 불짜리였어요.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때 그 시스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AI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주면 안 돼. 우리가 AI 슈퍼컴퓨터를 제가 만들어 갖고 공급을 해줄게. 나온 게 이제 DGX라는 거거든요. 이때 선언한 게 우리는 시스템, Accelerated System Company라고 선언을 했어요. 팬데믹이 왔을 때, 이때가 이제 생성 AI가 나오기 시작할 그때였습니다. 이때 이거 시스템 갖고 안 되네. 우리는 데이터 센터 레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네. 이러면서 시장은 1트리리언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선언을 했던 때가 이때예요. 그때 또 안 된 변신을 하고요. 2025년 작년에 이거 갖고도 안 되네. 이는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합쳐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컴퓨팅 파워를 지금 필요로 해. 그러면서 선언한 게 이제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야 하면서 시장은 100트리언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지난 33년 동안요. 변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언 자체를 계속하면서 회사를 변신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볍게 이제 연대기를 보면은요. 93년 만들어졌죠. 3억 불짜리 회사. 이거는 그 메인프레임에서 PC로 좀 변신하면서 정말 이 시장 클 거야라고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. 많은 실패, 아니 뭐 많은 실패라기보다 두 번의 실패를 사실 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? 사실은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성공을 이루었죠.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공정을 2년짜리를 6개월로 사실 좀 줄였습니다. 사실은 이게 모험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. 사실은 그래서 대박이 났죠. 그래서 1999년에 상장도 하게 되고 그때 젠슨이 세계 100대 갑부에 좀 들어가게 됐죠. 거기에
뭡니까 만족하지 않고요. 왜 GPU를 게임용으로만 하지? 범용으로 하면 안 돼? 그게 나온 게 이제 일컬어서 GPGPU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포스 256이 좀 나오게 됐거든요. 이때 비로소 GPU와 CPU가 뭐죠? 맞먹었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GPU, CPU 밑에 그냥 GPU가 좀 딸려 있었는데요. 이제는 이제 같이 어쩌면 이퀴벌런트라고 할까?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1999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놈을 너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려도 나온 게 2006년에 쿠다죠.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. 그래서 이면 GPU 병렬 컴퓨팅 플랫폼 쿠다라고 이게 그 6년 후에 알렉스넷의 씨앗 시대였던 거죠. 왜? 이 2012년 알렉스넷일 때 이분 세 분들이 엔비디아의 그 GTX 그러니까 GRX인가요? GRX 580 그 580 세대하고요. 그다음에 실제 쿠다를 썼던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가정이지만 이때 쿠다를 안 했다. 지금 AI 시대도 안 왔을 겁니다, 사실은. 예, 그리고 2016년에 그 DGX 나왔고요. 한국에는 제가 리타이어하기 전까지 1,500대가 풀렸습니다. 뭐 저 어디입니까? 네이버 같은데 한 몇 대입니까? 꽤 많이 들어갔고요. 한 500대가 그치 들어갔을 꽤 많이 들어갔고 뭐 챗GPT, 시총 등등등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여기 좀 보시면 한 4번의 위기가 있는데 그중에 한 2번은 제가 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. 뭐 첫 번째 위기는 뭐 잘 모르지만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창업 3년 만에 거의 뱅크럽 레벨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. 이게 이제 뭐 있는 대로 이게 근본적인 요인이 마켓에 호환을 지키지 않고 좋은 제품만 만들겠다. 뭐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잘못된 거 알고 젠슨이 일본 세가 본사 찾아가서 좀 인정하고 근데 감사하게 이제 일본에서 계약금 다 주고요. 그다음 500만 불인가요? 여기 투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. 그거를 이제 에뮬레이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좀 승부를 봤는데 이게 이제 대박을 난 거죠, 사실은. 예, 이런 일화가 한 번 있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저도 모르지만 금융위기 때죠. 이때 사실 또 한국에 꽤나 많이 오셨거든요. 그 PC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에 있죠. 모바일 쪽에 칩으로 좀 삼성에서 어디입니까? 퀀텀 아니 퀄컴하고 경쟁을 했어요. 결국 졌습니다, 사실은. 꽤 어려움이 있었어요. 또 이때 또 여러 가지 이제 GPU에 대한 약간 퀄리티 이슈도 있었나 봐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그때 꽤 어려움이 주가가 한 90%까지 폭락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2018년이죠. 이때가 뭐냐면 그 게임용 GPU가 그 좀 마이닝에 꽤 괜찮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커런시에. 저도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지금 기준으로 하면 0.9불이었다가 얼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뭐 이게 50% 급등하고 등등등 해가 그다음에는 더블로 되고 해서 이게 웬일이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게임용 GPU로 이제 이런 마이닝 쪽에 했던 거예요. 근데 그게 그 시장이 차니까 실제 그 재고가 넘쳤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그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니 알기로는 반토막이 났거든요. 사실은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직원 레이오프 없었습니다. 대신 좀 보니까 한 분기 동안 GPU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. 예,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6개월 만에 다시 주가는 똑같이 올라왔어요. 사실은 예,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리타이어하기 전에요. 삼중고가 있었습니다. 미국하고 중국 무역 좀 전쟁이 있었고요.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경기가 또 침체됐습니다. 그때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, 사실은. 예, 예. 이런 어려움이 똑같이 레이오프 없이 좀 엔비디아 매출 우리 한 분기 안 만들게 똑같이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3개월 만에 더 올라갔어요.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. 그때 아마 그 이후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하이퍼 커브를 그리면서 좀 올라간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이 한 33년 동안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참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한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쭉 여기 이제 왜 만들게 됐는지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좀 자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에뮬레이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에뮬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. 이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도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 2년짜리를 6개월 만에 줄였거든요, 사실은. 이게 대박이 됐거든요. 왜 2년짜리를 계속하면 쫓아갈 수가 없겠죠, 사실. 후발주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. 예, 혁신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,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. 그래서 엔비디아의 컬처 중에 하나가 테이크 빅 리스크예요. 그러니까 큰 꿈을 갖되 리스크도 챙기고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운다. 이게 이제 엔비디아 웨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. 예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걸 약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에 3D 기획 용도로 했어요. 99년 GPU 나왔죠. 그다음에 2006년에 쿠다. 그죠? 이거 왜 나왔습니까?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. 이게 촉매제가 돼서 2012년에 알렉스넷의 실제적인 AI 시작이 됐고 2018년에는 실제 게임을 실질적으로 좀 할 수, 레이 트레이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RTX가 나왔어요.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이제 피지컬 AI의 시뮬레이션에 근간이 되는 모델이 이제 옴니버스 모델이거든요. 디지털 트윈에 대한 모델. 이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매 5년마다 여기 보세요. 그죠? 이렇게 혁신을 해요. 직원들이 나만 하겠습니까? 만만치가 않아요, 사실은. 여기 견디는 분들은 정말 대박이 되신 거고요. 힘들어서 좀 나가신 분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, 사실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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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. 예, 말씀드렸습니다. 지속적으로 33년 된 회사가 매 5년마다 이런 혁신을 이루고 있는 거. 우리 나라, 우리 기업,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또 뒤돌아볼 영역이 아닌가 이런 것 생각을 좀 합니다. 이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빼먹은 중에 여기 DGX 부분 나왔거든요. 이 DGX라는 부분은 실제 알렉스넷 일이 일어났죠. 2013년에 엔비디아가 우리는 AI 컴퍼니야. 그래갖고 우리 여기에 전적으로 투자할 거야. 하고 난 다음에 제품 측면에서는 DGX1이 나왔고요. 사람 측면에는 여러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왜 게임이 되고 쿠다도 넘어가겠고요. 네. 네. 마지막으로 조직 얘기를 할게요. 이 책이 핵심이 되는 조직 얘기를 말씀드리면, 그 전에, 저번 주에 이제 젠슨 왔다 갔잖아요. 저번 주에. 여기서 젠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이따 그러니까 엔비디아 웨이에도 나온 부분이거든요. 실패에 대한 정의를 좀 하거든요. 어떤 회사도 위대해지려면 그냥 갈 수는 있다. 근데 위대해지려면 반드시 실패를 해야 된다. 서퍼링에 대한 얘기, 어드버서티의 얘기를 꼭 하셨더라고요. 그래, 위대해지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. 본인도 엠비언, 엠비2 실패하고요. 2000년 초중반에 실제 좀 프로덕트 퀄리티에 대한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, 2018년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마이닝에 대한 거, 2022년에 실제 이제 삼중고,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그로 인한 꽤 어려움이 있었다거든요. 본인은 그거를 통해서 꽤 큰 리질리언스를 좀 얻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요. 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어떤 일을 하든 엔비디아 자체는 미션 이즈 보스이기 때문에 자기 현재 하는 일이 보스다. 이 개념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. 자기가 좀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한 거나, 그 다음에 데니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실제 창업을 하면서 뭐 접시를 닦았어. 그거 자체도 자기는 그게 자기의 보스였다. 이런 좀 얘기를 해서 꽤 좀 저한테는 좀 좋았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미션이 보스라는 것은 그다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따 여기에 미션이스 보스라는 게요. 여기 이제 상사는 직급 기준에 미션이 보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전 직원이 자기 미션대로만 하면은 실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네,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예. 엔비디아를 이제 가르는 이제 일곱 가지 이제 문화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
첫 번째가 이제 꿈을 크게 가져라.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가져라. 그다음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. 이런 거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어느 누구도 너 혼자 실패하는 거 아니야. 이런 메시지였습니다. 그래서 노 원 루즈 언론이라는 거고, 세 번째가 이제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는 거예요.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까지. 사실은 이게 빠르다는 측면보다는 극단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효율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고요. 장인 정신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션 이스포츠라는 거, 프로젝트 이스포츠라는 얘기. 그 다음에 탑 파이브 띵스에 대한 거.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여기에 집중해라는 거 사실은.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다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서 움직여라. 라는 이제 좀 얘기를 좀 하고요. 그다음에 early indicator of future success.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들처럼 매출이나 이익일에 이게 단기 목표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, 현재는 제로 마켓이지만 미래는 엄청나게 큰 마켓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뭐냐? 이런 것들이죠. 예를 들면 GPGPU를 한다든가 쿠다를 한다든가 DGX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한 예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. 네, 각각에 대해서 좀 약간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첫 번째가 이제 have big take risk and learn from our mistake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젠슨이 이건 고백한 내용입니다. 뭐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진 못하겠고요. 여러 책이나 자료나 고백한 걸 보면서 보면 이제 1993년 회사 만들어졌지 않습니까? 아주 그냥 힘차게 만들어져서 앰비언을 만들었는데 이게요. 호환이 아주 제품은 좋았대요. 근데 호환 자체가 안 됐대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이제 그 기술은 호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좀 보였다고 하고요. MB2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. 세가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. 같은 형태대로. 근데 이건 개발해 봤자요.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안 팔립니다라고 해갖고 대신 돈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이거는 프로젝트를 좀 그만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좀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리바 128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좀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젠슨이 이러한 미스테이크가 오히려 장차의 빅 석세스에 좀 바탕이 되었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쿠다 부분이 있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쿠다 처음 할 때 여기에서 매출이 뭐가 나오겠습니까, 사실. 근데 젠슨은 이것이 지금의 그 GPGP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쿠다를 통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큰 시장을 좀 만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나 봐요. 그래서 초기에 엄청나게 뭐 사실 좀 약간 좋지 않은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나 봐요, 사실은. 예. 여기 보면 개발자 이 GPU로 뭐 만들어야 돼 등등등 들었는데요. 결국 이제 꿋꿋하게 버텼더니 이게 2012년에 알렉스넷을 통해서 야, 될 수 있다라는 큰 확신을 줬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합니다. 예.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테그라라는 이제 모바일 칩이 이것도 결국 이제 삼성 그 모바일 칩에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안 됐죠. 결국 이제 애플하고 퀄컴하고 경쟁을 했는데 스마트폰 실세에서 결국은 이게 안 했어요. 프로덕트 없애버렸어요. 사실은. 근데 요 놈을 통해서요. 자율주행차 쪽에 이제 지금 이제 타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쪽에 기반이 됐다고. 그 전에 다른 또 뭐 칩들이 많았었거든요. 사실은. 이런 기반이 됐다.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이게 이 칩 시장, 그러니까 모바일 쪽의 칩은 좀 없어졌지만 오히려 이게 자율주행차 쪽에는 큰 좀 바탕이 됐다. 이런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좀 써머리하면 꿈을 크게 크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가 이제 노원 루즈 언론이거든요. 사실은 여기도 이제 실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쿠다의 초창기 자체는 모릅니다만 이 뭡니까 이게 그 텔레콤 쪽에 이제 쿠다 있죠. 에어리라고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, 사실은. 예, 안 되고 있어요. 그런데도
본인은 이제 꿋꿋하게 이거는 이제 결국 피지컬 AI 시장에서는 분명히 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 팀은 없애지 않고요.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는 여기 우리 기지국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건 뭐 여기에 이제 엣지 AI를 통해서 이쪽으로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뭐 한국에서는 SK텔레콤하고 표박도 매르고 등등도 좀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MB1, MB2 물론 이제 기술적인 오판을 했지만요. 사람도 잘랐어요. 자르긴 솔직히 그때는 했지만 35명이 정말로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좀 힘을 갖고요. DGX1 2016년 한국엔 대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쪽에는 그러진 않았어요, 사실은. 예, 그렇지만 보십시오, 여러분.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데도 DGX가 몇 대가 됩니까? 한 300대 정도 넘거든요. 뭐 삼성, SK, 현대차, 거기도 꽤 많은 DGX가 좀 쌓이고 있고 이게 실제 AI 인프라 개발의 핵심이 되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스피드 오브 라이프.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NB1, NB2를 실패하면서 기존의 제품을 만들려면 보통은 한 2년 걸리던 거요. 이거를 에뮬레이터를 통해 갖고 6개월로 단축시켰어요. 여기 개발 기간을. 그죠? 이거 어떻게 보면 모험이거든요, 사실은. 그죠? 예, 그거의 한 예라고 보면 되고. 결국은 새로운 제품을 2년짜리를 6개월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한 거 아니겠어요, 사실은. 그죠? 예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지포스 요류 뭐 이것도 똑같죠. 사실은 이제 게임용 GPU로 쓰이던 것 자체를 이제 범용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또 바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2012년 이미지넷 컴피티션 여기에 이제 젠슨이 그 다음에요. 요거 선언하신 거예요. 자, 이 기회는 It 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야.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게임 컴퍼니 아니야. 우리는 AI 컴퍼니야. 이렇게 선언한 게 이제 201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. 여기에 이제 지포스 GTX 내 580 두 대를 갖고 했습니다. 여기에 기반이 쿠다로 했다라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이렇고요. 그죠? 이렇게 인식을 했고 AI 기업으로 이제 인프라로 변신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, 넘어가겠고요. 장인정신. 네. 뭐이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뽑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꽤 근본 꽤 까탈스러워요. 젠슨 자체가 사실은. 예.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요. 장인 핵심 가치인데 단순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디테일 품질에 대한 거, 설계에 대한 거, 효율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젠슨이 알고 그분이 이제 AMD하고 그 시스템 LSI 로직 거기서 오래 계셨잖아요. 구체적으로 따져요. 정말 까탈스럽게 좀 했다라는 거. 일일이 이제 설계 단계부터 다 참여하고 계세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DGX 말씀드린 대로, 예,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이 있죠. 그러니까 AI 전용 슈퍼컴퓨터를 언제부터? 2014년 아마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. 그래서 2016년 좀 출시했고요. 사실 이것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실제 1964년에 IBM 시스템 380 있지 않습니까? 이 이후로 그 새로운 컴퓨터의 개념을 만든 게 이제 DG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되겠고요. 프로젝트 스포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은. 그래서 지금 젠슨의 자기 다이렉트 스텝 지금 60명이 넘거든요. 원투원 미팅 싫어합니다. 사실은. 예, 예.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특정한 부서장이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그 좀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젠슨은 싫어합니다. 사실은. 예. 그래서 원투원 미팅은 극도로 싫어하고 대신 분기별로 QBI, 쿼터리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질책할 걸 심해가 질책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질책을 받아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회사를 떠난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실제 시행착오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배워라. 이런 목적으로 좀 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목적은 이제 의사결정 발휘해야 하고요. 그다음에 프로젝트 지금 투명한 좀 피드백 문화를 유지하겠다. 근데 참 저도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. 꽤 그때 막 피드백을 심하게 하면은요 마음이 아파요.
근데 이런 것들을 잘 견디게 되면 오히려 좀, 이게 이제 젠슨이 생각하는 좀, 그 컬처구나, 이렇게 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탑 5 띵스를 좀 말씀드리면, 이게 실제적으로 우측이에요. 제가 있을 때 저희 직원이 쓴 이해거든요. 이게 뭐냐면요. 저희 직원이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18,000명, 나올 때 한 이제 그때 3만 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4만 2천 명, 3천 명 이렇게 된대요. 그런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요. 지금 다른 회사들,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2만 명 넘을 거, 삼성도 20만 명 넘죠. 애플 18만 명 이렇게 넘는데 그 우리도 많은 인력 대비 어떻게 그 직원들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? 이 대표적인 예가 탑5 띵스예요. 매 주나 아니면 격주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들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관련된 전 직원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.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 담당이냐면 네이버 담당하는 사람이야. 한국이고요. 그 솔루션 아키텍트야. 이 사람이 적은 거예요. 어떤 일이냐면 자기 한 일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이 정도를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.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여기 보면 인사이트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그 프리딕션, 헬프 리퀘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렇게 적으면 필요하면 이 자료를 보고 젠슨이 직접 저한테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메일 그대로 리프해요. 이게 뭔 문제냐고,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, 이런 소통을 하거든요. 요거는 제가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, 한 예로요. 여기 보면 구글의 트랜스포머 있죠. 구글의 트랜스포머가 언제 나왔습니까? 2017년에 나왔잖아요. 이거 담당하는 엔지니어가, 여기서 이거 만들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탑5 띵스에서 적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거에 특화된 뭡니까? 쿠다도 만들고요. 네, GPU를 만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텐서, 알피니 이런 게 이 정보를 보고 그다음에 젠슨이나 그 매니지먼트에서 그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려서 만들게 된 거죠. 그 대단한 어떻게 보면 탑5 띵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, 사실. 제가 여러 개 참석하신 요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,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회장님하고 직접 그 좀 소통을 하겠습니까? 엔비디아 직원은 전 직원이다.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참 대단한 저거다. 대신 회장님은, 회장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이메일 다 보세요. 그래서 필요할 때는 메일에 대한 리플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십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 게 이제 EIOFS, Early Indicator of Future Success. 미래 성공을 위한 초기 받침이 뭐야? 그 신호가 뭐야? 뭐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 그 알렉스넷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하고 협업하는 거에 대한 거나 그 다음에 쿠다의 에코시스템이 있죠. 아까 쿠다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단기간의 신호는 아니잖아요. 그죠? 쿠다 만든 게 단기간의 신호는 아니잖아요. 이것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엄청나게 그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선언이거든요. 그래서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욕이라고 해야 되나?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결국은 그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? 사실은. 그죠? 예, 그다음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후에 뭐 성공적인 AI 도입 방법 이거는 오늘의 그 테마는 아니라서 좀 스킵을 하고요.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거 영역 좀 필요하시면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.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고 일단은 제 그 메시지는 여기까지만 좀 하고 그다음에 Q&A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